시작해 볼게요. 이 동판 업체 A는 그 동판을 제조하는 업체고 서구권,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핵심 제품은 PCB의 원료가 되는 동판 박이라고 하면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보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회로에 필요한 동판 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판 박이라고 하면 그 알루미늄 호일처럼 동판 포일이에요. 되게 얇은 박이죠. 이 A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경영진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동판 박은 커머디티성 제품으로 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싸게 만들면 그냥 되는 거죠. 워낙 이게 커머디티니까 싸게 만든 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쟁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이고, 어, 현재 지금 우리 통해서 수익성 개선 방안을 찾고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12개월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들은 내용 맞게 들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인포메이션들 잘 캐치했는지 확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고객사는 동판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 베이스를 둔 회사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권, 중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이 동판 박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 이 제품 자체가 커머디티성으로 여러 가지 품질이나 아니면 성능 같은 것에서 차별화를 두기는 많이 어렵고 싸게 만드는 것이 결국 경쟁력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고객사가 저희를 찾아온 이유는 지난 2년간 수익성이 매우 악화됐는데 그것을 좀 개선하고 그 원인이 뭔지 찾아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알려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게 이해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클래리피케이션 퀘스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동판 박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로는 이 레비뉴 스트림이 이 동판 박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어, 네, 왜냐하면은 혹시 뭐 다른 레비뉴 스트림이 있다면은 제가 분석을 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꼴이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타겟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때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지 파악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개선의 골 같은 것이 좀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당장 뭐 어떤 숫자 이상 뭐 이런 네, 것들은 없지만 이제 네네. 진단을 좀 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지금 서구, 중국, 유럽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다 수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네. 이해를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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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동판을 제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커버하는 어떤 밸류체인 영역을 보면은 동판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고 그거를 실제 B2B로 이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좀 다 가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퀘스천에 대해서 하나 클래리피케이션 하고 싶은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가능한 수익성 개선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이 질문이 될까요? 음, 원인을 먼저 좀 찾아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괜찮을까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수익성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레버별로 뽑아보면 되겠죠? 레버별로 어디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예, 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좀 어프로치를 정리를 해서 한 1, 2분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정리했는데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프로젝트, 이 진단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레버를 찾아볼까? 질문에 대해서 저는 크게 수익성이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먼저 보고 싶은데 레비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회사의 지금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정보로는 이 커머디티성으로 싸게 만들면 이기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이 비용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레비뉴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레비뉴를 보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비용 구조를 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 판관비, P&L에 있는 구조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동판 제조라는 걸 봤을 때 어떤
다른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이런 제품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재료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소싱을 제대로 해오는 것. 근데 하지만 동일하는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가격 내고폭에는 가격 인하폭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좀 더 내고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소싱처를 다변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수율 그리고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판 한 장당 얼마나 많은 이 동박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율을 계산하고 또 버려지는 동박을 최소화하고 버려지는 걸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런 레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 동박이 재료다 보니까 경비 쪽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감가상각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장비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잘해서 수명을 늘리고 또 그리고 이 메인터넌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비 쪽에서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자재를 많이 보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완성품에 대한 재고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무비인데 노무비는 당연히 인건비, 뭐 오버타임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람 자동화해서 사람을 줄이고 이런 레버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고 싶고 나머지 판관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덜 코스트 두 가지 측면을 더 볼 수 있는데 판관비는 당연히 영업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덜 코스트는 저희 파이낸스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봐주면은 이게 다섯 개에서 레버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 자 비용을 이렇게 봤으면 당연히 레비뉴를 늘리는 측면도 봐야 될 건데 이거는 첫 번째로 고객 측면에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 뭐 고객,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이나 제품, 이런 것들 다양하게 봐야 하지만, 저는 고객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다변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구매하는 고객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객의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많이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진출하지 않은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측면에서도 좀 다변화를 해보고 싶은데, 이 사업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동박을 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후방 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진 기술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레비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 수를 늘리거나 처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고객 수를 늘리는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객당의 좀 단가를 늘리는 방법을 또 한번 레버를 찾아보고 싶은데 고객당 단가를 늘리는 방법은 뭐 결국은 더 프리미엄 제품,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은 막 단가를 늘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려면은 좀 R&D에 투자를 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잘 비용 효율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 방법을 고안해낸다면 아마 우리가 레비뉴 측면에 계산할 수 있는 레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되게 잘 잘라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우리 A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엑셀런스를 많이 가고 실제로 재료도 크게 낭비되는 게 없을 만큼 이제 개선을 많이 계속 해왔고 농무비 이런 거는 사실 건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에서 이제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확인되는 거는 기존 고객들이 이제 구매하는 양을 좀 늘리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현재 생산량으로는 고객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증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뭐 같은 그 고정비 상황에서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것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특히 이런 그 커머디티나 이런 큰 장치들이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학은 이제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 전체 지금 기존 고객들이 원하는 구매량은 주당 이제 한 5만 6천 유닛 이제 PCB의 동판 박으로 계산했을 때 한 유닛으로 봤을 때 5만 6천 유닛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 못 맞추고 있거든요. 저희 생산량 개선 또는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그거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클래리피케이션 하나 여기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일단 이 생산량 증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더 생산 라인이나 기계는 추가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 중에 생산을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그 기존의 프로세스 상에서 추가 뭐 이렇게 장비 투입이나 이런 거 없이 네. 이제 좀 먼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잠시 한번 좀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음,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제가 뭐 방법에 대해서 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두 가지, 지금 현재 저희 캐파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원인을 정확하게 이 프로세스상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컨스트레인트라는 바틀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장 안에서의 밸류 스트림 중에 과연 들어오는 것부터 마지막 나갈 때까지 바틀렉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바틀렉을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그럼 바틀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해소 방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이클 타임 자체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장의 이런 비효율,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줄이는 방법. 그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외부로 아웃소싱을 주거나 혹은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인소싱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네네, 사이클 타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공정 자체에 혁신을 하는 방법하고 비효율적인 비효율 낭비 효소를 개선하는 방법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거는 제품, 여기 말했던 유닛 단위라고 한다면 한 유닛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1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뭐 1분을 50초로만, 예를 들어 6초만 줄이면은 전체 캐파가 약 10%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초 단위로 요거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류에서 하나를 떠서 옮기는데 1초를 줄이고, 그럼 뭐 이런, 그게 바틀렉이라면 그 바틀렉에서 1초를 줄이고 2초를 줄이면은 거기에 대한 사이클 타임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다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운타임을 줄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의 고장, 그리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고장을 방지함으로써 어, 이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래서 핵심 장비, 그 바틀렉에 있는 장비가 하루에 뭐 1시간씩 고장이 나서 있다 하면은 그 1시간만큼의 생산량이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다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현재 생산 투자를 안 하고는 도저히 늘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바틀렉이 되는 공정, 혹은 여러 가지 ROI가 나오는 공정, 계산해 봤을 때 실제 만드는 거나 아웃소싱이나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를 찾아서 그걸 떼다가 외부 업체에 줘서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 네네. 그 전에 네. 이 동판 박 생산 공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박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롤링. 네. 네. 네, 롤링으로 박판을 한번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PCB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로처럼 뭔가 이게 이제 생겨야 돼요. 그걸 위해서 프레스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절단하고 포장하는 작업.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박판 그 롤링 작업, 두 번째는 프레스 작업, 세 번째는 절단 및 포장 작업.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인다, 또는 다운타임 줄인다.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네. 다운타임을 줄이는 거는 실제 생산 스케줄, 그러니까 생산 스케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이제 작업이 되고 1일 2교대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 5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스케줄 안에서 이제 공정 시간이 정해지겠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고장나서 서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동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제 네. 다운타임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게 있고, 실제로 생산량이 있을 거고,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말을 바꿔보면 시간당 최대 처리량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타임은 한 유닛이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이제 시간당 몇 개를 생산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대 그 생산량 뭐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효율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사이클 타임을 좀 줄인다라는 거는 그 최대 생산량을 좀 늘린다라고 늘리겠다. 네, 말씀을, 맞습니다. 예, 조금 전환해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운타임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제 가동률을 좀 높입니다. 예. 올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바틀렉이 되는 게 특정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외주 처리한다 그러면 더 이제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네.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작업도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자, 아까 숫자로 나왔던 게 그 제조 프로세스로 이 동판의 수요가 주당 56,000 유닛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기준에서 보면 이제 박판 프로세스, 박판을 만든 롤링 프로세스에서는 시간당 2,400개 유닛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당 네. 2,400개. 그리고 프레스는 시간당 800개. 그리고 절단 및 포장에서는 시간당 2,000개씩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가동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수율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죠. 이 수율은 이제 뭐 불량률 뭐 이런 걸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공정 특성상 A 업체는 그 가동률과 이 불량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 효율이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전체 공정을 그냥 자기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박판 롤링 프로세스에서는 66%의 공정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단계에서는 75%의 공정 효율, 절단 및 포장 단계에서는 50%의 공정 효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 공정 효율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동률에다가 이제 양품이 나오는 비율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0% 그냥 이렇게 쫙 돌렸을 때 가동률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양품이 나오는 박판 기준으로 보면 66%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동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양품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두 개의 비율이 곱해진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고객사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주당 생산량 대비 지금 현재 이 우리 클라이언트사의 생산량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그 부족한 수량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혹시 제가 잠깐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계산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제가 이걸 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계산한 뭐 과정을 좀 같이 구하시고 따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주신 정보 중에 1일 2교대 주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 교대당 워킹 아워가 몇 시간 정도인지 10시간. 8시간으로 가정하면 좋을까요? 네, 예. 네. 네, 네.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납품해야 되는 수량 5만 6천 개 대비했을 때 약 8천 개가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각 박판 롤링 그리고 프레스 절단 세 가지 각각 단계에서 효율을 고려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캐파를 한번 계산해봤고 롤링 단계에서는 약 1,600개 1584개가 나왔는데 1600개, 프레스 단계에서는 시간당 600개, 절단에서는 시간당 1000개의 유닛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스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레스에서 만드는 가장 적게 만드는 게 생산량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뭐 롤링에서 아무리 많이 넘겨줘봤자 프레스에서 600개밖에 못하고 그 이상은 또 절단을 넘겨쓸 수 없기 때문에 600개를 우리의 시간당 캐파시티로 봤을 때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4,800개 유닛을 납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저희 수요 대비 8,000개가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4,800개에서 좀 이제 증대 방안을 좀 더 고민한다 그러면 네. 지금 8,000개가 부족하니까 네. 네, 어떻게 좀 이제 이 수요만큼 이 생산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증대 방안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잠시 1분만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 프레스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 방안과 같은 축에서 생각을 해봤고, 그 사이클 타임, 다운 타임, 메이크 바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프레스의 방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이클 타임을 줄이게 되면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처리량을 결국 늘리게 되는데 공정 방법을 첫 번째로 하나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레스를 할 때 어떻게 프레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작업자들이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동선을 가져가고 어떤 위치를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레스 과정이 만약에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하는 사전 전처리 단계를 하나 더 둠으로써 실제 작업 시간을 자체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약간의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 비용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운타임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 가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기계란 거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단할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안 나는 기계는 없고 당연히 고장이 나게 돼 있고요. 고장이 나는 것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미리 그걸 예지해서 정비를 미리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상적으로 항상 점검을 하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계획적인 계획 보존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 보존의 시간을 최대한 이 워킹 아워 바깥쪽으로 잡음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다운타임을 줄이는 방법은 이 동판을 보면 분명히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동판이 있을 텐데 그것만 프레스하는 형상이 다를 테고 그리고 프레스할 때 그런 쓰는 틀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 틀을 교체하는 때 들어가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걸 다운타임으로 보는데요. 그 틀을 교체하는 걸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메이크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8,000개가 부족한데 이 물량으로 보면 약 17% 정도 크게 메저리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외주를 주면은 외를 줘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외를 줘서 그냥 간단하게 받아서 우리의 물량을 채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네, 내부의 그 프레스 공정, 바틀렉이 됐던 프레스 공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 효율 개선 방안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활용했을 때 실제 공정 효율이 기존 대비해서 87.5%까지 상승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공정에서 생산되는 기존의 이제 생산 그 양이 600개 유닛이었는데 시간당 700개 유닛으로 증대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팀에서 다시 또 영업부 쪽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고객이 요구하는 양이 그 이제 5만 6천 개 주당 위클리로 5만 6천 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납품되는 물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대는 4만 개가 더 시장에 팔릴 수 있다. 이제 영업부에서 이제 최대한 스트레치 하면 그 정도 팔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가는 그 4만 개의 단가는 좀 이제 좀 최대한 팔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또 이제 다른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공장 내에서 장비 개량을 통해서 프레스 공정의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생산성,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당 생산되는 양이 2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대하는 인원이 한 교대당 2명 정도는 인원 감축을 해도 되겠다라는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간 최대 투자 금액이 얼마나 좀 돼야 되느냐를 계산하고 싶거든요. 이제 기존의 이제 정보 대비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기존 수요는 주당 5만 6천 개, 그다음에 생산 스케줄은 1교대에 8시간, 그다음에 1일 2교대, 주 5일 근무가 생산 스케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박판 롤링에서 이제 뭐 2,400개가 시간당 생산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정 효율은 66%. 그다음에 프레스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프레스에서 좀 개선이 돼서 이게 최대 처리량으로 시간당 800유닛. 거기 공정 효율이 75%. 그다음에 절단님 포장이 시간당 2,000개. 거기에 공정 효율이 50% 이제가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5만 6천 개를 판매할 때의 마진은 0.2 US 달러 개당 유닛 하나당 현재 마진이 그렇고 추가적으로 4만 개를 추가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마진은 거기 50%예요. 0.1 US 달러 퍼 유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인건비 우리가 2명의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 시간당 1 US 달러가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이클 타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잠깐 있었는데 프레스 처리량이 시간당 800유닛이었는데 장비 개량 그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제 효율이 개선이 되면 87.5%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87.5%가 장비 개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량 네, 전에는 아까 75%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 얼마를 우리가 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판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얼마까지 좀 장비 개량에 이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를 좀 뽑아보고 장비 개량에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네. 지금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단 네. 얼마까지 투자라는 거는 결국 1년간 세이브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지금 뭐 주당 세이브 금액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창출되는 수익이 있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인건비의 절감액이 인건비 절감 또 부분이, 네, 예,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네, 합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가 5만 6천 개와 추가적인 4만 개가 있는데, 그럼 이 5만 6천 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0.2 US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추가되는 4만 개에 대해서만 0.1 US 달러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2명 감축은 한 교대당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봐서 총 4명이 감축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편의상 1년 52주 있지만 뭐 50주로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비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2배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교대 인원 감축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장비 개량 후에 이제 생산량이 2배가 된다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절감이 또 되는 거죠. 그 생산량은 일단 2배로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하고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죠? 하나 클래리피케이션 하고 싶은 것이 또 생겼는데, 아까 이 다시 장비 개량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2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얼마를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장비 개량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장비 네, 개량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 800개 그렇죠. 유닛을 그렇죠. 75%의 그걸로 생산하고 있었죠. 근데 그럼 그 장비 개량 800개 유닛을 유닛을 생산한 거에 효율이 87.5%로 일단 증가하게 늘리고, 되고 거기에 그리고 두 전체적으로 2배가 배를 된다. 두 배가 생산된다. 네. 네, 잠시만 거의 다 됐는데, 잠시만 더 시간 네네. 주시면요. 제가 계산을 완료를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러한 추가 수익과 그리고 인력 감축을 통해 세이빙할 수 있는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가능 여유 금액을 확인해 보면은 약 주당 4,300달러 정도의 금액을 절감을 하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약 22만 달러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반올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연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예, 주당 4,300 달러였고, 제가 이거를 약 50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50주로 계산을 했고, 정확히 4,320달러에 제가 50주로 계산을 해서 약 21만 5천 달러가, US 달러. US 달러가, 그 주당 4,300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네, 제가 계산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프레스 공정만 사실 본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앞뒤 공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달성하려면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이 추가 금액을 결국은 이 롤링하고 절단 공정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생산량을 좀 그렇죠. 달성해. 예. 예, 이 부분 좀 결국에는 새로운 말씀드리려고. 바틀렉은 예, 절단 및 맞습니다. 포장 공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을 고려한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이 음,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달성하려면은 제가 이 투자를 절단해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시 계산을 만약에 해본다면은 이 바틀렛의 절단으로 잡아서 만약 네.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는 계산을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네네. 이제 결국에 이제 절단 공정을 병목이라고 봤으면 주당 사실은 훨씬 더 적게 그 나왔죠. 예, 예. 적게 나오죠. 그래서 네네네. 8만 맞습니다. 8만 개가 나오고 그거를 네네. 연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일정 수익이 나온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것 예, 같고. 맞습니다. 예. 아, 오케이. 그러면 예, 일단 케이스는 여기까지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 숫자가 좀 꽤 많이 네. 나오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오고 계산이 좀 많은. 예. 예. 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요 뒷부분은 사실 그 바틀렉이 바뀐다라는 거를 적용을 해주셔야 네. 맞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당연히 이제 그 이 투자가 그 이렇게 막 여기만 집중적으로 투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개선하는 효과가 크진 않다. 그게 다른 쪽에도 바틀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 요거가 보여져야 되는 포인트라서 그거는 네네. 이제 마지막에 음, 언급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계산을 그런 식으로 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가 남아 있고 뭐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게 레비뉴와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일단 잘 브레이크다운 해주셨고, 그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느낌은 약간 그 뭉뚱그려진다라는 느낌은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레비뉴 계산할 때 P 곱하기 Q에서 P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고 Q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 약간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음, 그 퀀티티를 늘리기 위해서 뭐가 있냐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레비뉴를 얘기하실 때 PQ가 아닌 바로 그냥 고객을 늘리고 뭐 이렇게 어 프로덕트를 좀 늘리고 아니면 사업을 늘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프라이스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P와 Q로 나눠지고 Q를 늘리는 방법 중에 기존 고객보다 고객 수를 늘리거나 또는 네. 기존 고객들에게 납품되는 물량을 더 늘리거나 음, 네. 또는 그 두 가지 말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더 늘리거나 비슷한 단가에 그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또 이런 동판이 들어가는 또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해서 Q를 늘리는 게 있고 P는 기존 고객에게 팔리는 제품의 단가를 좀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프리미엄 제품으로 간다. 다 커머디티냐? 뭐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좀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약간 뭉뚱그려져 있다가 이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P도 나오고 Q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래 되니까 음, 예, 두루뭉술하게 설명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런 거고 뒷부분에 생산량 증대하는 각 레버들 뽑을 때도 이제 사이클 타임, 바틀렉을 바로 얘기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틀렉도 똑같은 거예요. P, Q로 나눠놓고 Q 얘기하는 것처럼 바틀렉이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틀렉 먼저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틀렉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게 뭐냐? 공정 시간.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뭐 이 전체적인 바틀렉하고 관계없이 전체 가동률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각 장비별로의 특징과 수율과 이런 특징에 따라서 또는 그 다운타임에 따라서 이제 바틀렉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바틀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레버와 바틀렉으로 들어갔을 때 레버가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 바틀렉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쭉 다 풀어버리니까 이게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 이것도 약간 모호했던 포인트였어요. 네. 예, 예. 다운타임 안에는 사실 공정 시간과 이제 가능한 공정 시간과 가동률이라는 걸로 좀 나눠지는 건데 음, 예, 그런 것들이 음, 조금 더 샤프하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틀렸다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앞뒤에 따라서 약간 정말 그 얘기가 맞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더 네.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았다라는 거고요. 음, 뭐 외주 생산도 사실은 좀 어,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예, 본 케이스는 외주 생산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언급만 해주시면 되는 포인트.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가한다 그러면 저는 합격점인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되게 키 포인트를 잘 잡고 그거 브레이크다운해서 딥다이브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 됐다. 이제 전체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이제 잘 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